애플이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놨습니다. 아마존이 실적 발표 후 애프터마켓에서 급락합니다. 전일 폭등한 반도체주들이 하루 만에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가 고개를 꺼내들자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경기 침체 우려를 자극한 요인은 오늘 나온 경제 지표들이었는데요. ISM이 집계한 7월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46.8로 발표됐습니다. 넉 달 연속 위축 국면이었을 뿐더러 시장 예상치인 48.8도 밑돌았습니다. 통상 PMI가 50을 밑도는 경우 경기 위축으로 해석됩니다. 그런가 하면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24만 9천 건으로 예상보다 많았을 뿐더러 2023년 8월 이후 약 1년 만에 최대 수치를 보였습니다. 실직한 사람이 아주 많다는 뜻이죠. 셋째로 7월 해고 발표 건수인데요. 지난 20년을 통틀어 올해 7월에 기업들의 해고 발표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됩니다. 이제 배드뉴스는 정말 배드뉴스를 뜻한다는 인식 속에서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고 지표가 발표된 직후 금리 선물 시장에 반영된 9월 50bp 인하 가능성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10년물 금리는 13bp 급락하며 2월 이후 처음으로 4%를 밑돌았습니다. 애플이 장 마감 후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3분기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857억 8천만 달러의 매출액에 1.4달러의 EPS를 공개했는데요. 각각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를 웃돌았으며 매출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5% 늘었습니다. 아마존 역시 장 마감 실적을 전했는데요. 1,479억 8천만 달러의 매출액에 1.26달러의 EPS, 매출이 기대를 밑돌았음에도 어닝은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시간을 거래해서 6%대 급락 중인데요. 애플과 아마존의 상세 실적 내용, 그리고 아마존 급락의 이유까지 영상 후반부에서 확인해 보시죠. 인텔이 실적 실망감에 시간의 거래에서 20% 가까이 폭락합니다. 128억 3천만 달러의 매출액에 2센트의 EPS를 기록했는데요. 각각 예상치를 밑돈 가운데 특히 주당 순이익은 기대됐던 10센트 대비 80% 낮은 어닝 쇼크였습니다. 여기에 3분기 가이던스도 실망스러운데요. 매출 밴드를 125억 달러에서 135억 달러 사이로 제시한 한편 주당 3센트의 손실을 기록할 거라 내다봤습니다. 이는 월가 컨센서스를 크게 밑돌았을 뿐더러 적자 전환을 내다본 건데요. 이에 더해 15%의 인력 감축 계획과 4분기에는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자 실망 매물이 출회합니다. 일라이릴리의 비만 치료제 젯바운드가 신부전에도 효과를 보인다는 임상 결과가 전해지자 주가는 3.5% 올랐습니다. 코인베이스는 2분기 매출이 기대치를 웃돌자 시간의 거래에서 4% 가까이 급등합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 주목할 만한 헤드라인도 살펴보시죠. 실적 시즌, 시장은 점점 더 완벽한 팔방미인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마존은 매출과 세부 항목, 거기다 가이던스까지도 아쉬운 성적표를 내놨는데요. 최근 시장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캐펙스, 비용 투자를 들여다봐도 아마존은 시장의 기대와 우려 불식,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한 모양새입니다. 아마존은 현재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의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데요. 그 선봉에는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 AWS가 있습니다. 1년 전보다 19% 늘어난 263달러의 매출을 올렸는데 다양한 측면에서 진전을 이루는 아마존이지만 AWS 성장이 지속적으로 가속되고 있다는 CEO 코멘트 역시도 AWS 부문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걸 반증하죠. 하지만 높아진 경쟁 속 비용 지출은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웠습니다. 아마존은 3분기 영업이익이 115에서 150억 달러가 될 거라고 예상했고요. 이는 시장 예상 151억 달러에 못 미칩니다. 매출 전망 중간값 역시도 시장 기준에 미달했죠. 경영진 코멘트에 힌트가 있습니다. 아마존은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출혈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소비자들은 소프트웨어 구독을 위한 지출에 신중해지고 소프트웨어 임대 서비스, ASP 성과가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이번 분기 자본 지출이 전년 동기 대비 50%나 늘어난 176억 달러에 달했는데 클라우드, 생성형 AI 인프라 구축에 돈을 쏟고 있고 하반기에도 역시 캐펙스가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죠. 비용은 느는데 과도한 경쟁으로 벌써 수익성 우려에 직면한 빅테크 기업들, 너무 비대해진 왕관이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나마 M7 종목들 중 왕관의 무게가 상대적으로는 견딜만 했던 애플. 앞서 실적을 살펴본 만큼 세부 항목, 그리고 가이던스 짚어보겠습니다. 애플은 이번 실적에서 11% 늘어난 주당 순이익, 전년 대비 5% 늘어난 매출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중화권 매출이 6.5% 감소했고요. 아이폰 매출은 1% 가까이 줄었죠. 하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기대치가 아주 높지 않았기 때문에 애플은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오히려 상승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아이폰은 전년보다 덜 팔렸지만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했고 중국 매출이 줄어든 것과는 상반되게 미주, 유럽, 일본, 아태 지역 등 중국을 제외한 지역들에선 모두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험악하다 보니 이내 하락 전환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다시 상승 전환을 해냈죠. 중요한 것은 아이폰의 미래입니다. 애플 가이던스 4분기 매출은 4.9% 성장한 939억 달러, 마진은 45.5에서 46.5% 사이로 제시했는데요. 일각에선 새 아이폰 출시와 AR 기능으로 가이던스가 높아질 걸 기대했지만 실제로 이러한 효과가 반영되는 회계 연도를 애플은 2025, 2026 회계 연도로 보고 있는 모양입니다. 오픈 AI와의 협력, 애플 인텔리전스와 챗 GPT와의 통합 등 어닝콜에서 주목할 내용들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AI 지출 관련 언급 면에서 다른 기업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을 자체적으로 모색하며 거대한 자본을 쓰고 있는 여타 빅테크와는 다르게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접근하면서 캐펙스 투자는 파트너사가, 애플은 비용 지불을 할 거라는 거죠. 이에 290억 달러에 달하는 영업 현금 흐름을 달성해 분기 320억 달러 이상의 주주 환원이 가능하다는 언급도 있었는데요. 이번 배당은 주당 25센트가 이뤄진다는 발표도 나왔습니다. 미 제조업 지표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며 유가가 다시 큰 폭 내렸습니다. WTI 원유 선물 2.1% 내린 76.3달러의 거래를 마쳤고요. 오전 7시 현재 비트코인은 1% 가까이 오른 65,300달러 선에서, 금은 약보합권에서 2,440달러 선 거래 중입니다. 러셀 2.3%, 나스닥 100 2.4%,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7.1% 급락했습니다. 오늘이 저의 뉴스프레소 마지막 날입니다. 뉴욕 증시를 한 잔에 진하게 내려드리겠다는 포부로 함께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아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뉴스프레소는 체린 앵커 그리고 새로운 뉴 앵커와 함께 계속되니까요. 월가워즈와 머니투데이 방송 좋아요와 구독, 특히 뉴스프레소에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출근길 뉴스프레소 전해드렸습니다.